안녕하십니까. 고온리프트 건성외과의 문동성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물질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물질 주사를 맞으신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몸 상태,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과 또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처치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의 부작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증 반응이죠. 얼겁게 부어오르고 또 발적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붓기가 상당히 지속되고 또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런 이물 반응이 1차적으로 사라지고 나면은 멍울이 만지된다든지 딱딱해진다든지 또 얼굴이 흘러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감각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물 반응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가라앉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얼굴이 붓기 시작하죠. 붓기가 상당히 오래가고 주위에서도 보면은 얼굴이 뭔가 이상하다. 또 본인이 거울을 볼 때도 보면은 얼굴이 뭔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붓기 증상이 계속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은 빠르게 진단하고 처치나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물질을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에는 눈으로 직접 보는 시진과 또 이것을 만져보는 촉진, 그 다음에 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의 장점은 초음파를 통해서 이 이물질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 피부에 있는지, 그러면 피하 지방, 또 근육층, 볼막, 입술 같은 경우에는 점막 이런 부위에 어느 부위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우리가 초음파로서 진단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초음파의 장점은 이런 이물질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고형화되어 있는지, 액상화되어 있는 것인지, 또 주위 조직, 신경이나 혈관, 근육과 유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물질이 있는 부위와 또 이물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은 우리가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로서 이물질이 있는 부위와 또 이물질의 우리가 상태를 일단은 확인을 다 하고 나면은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비절개로 하는 방법과 절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는 일반적으로 흡입술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바로 흡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액을 넣어서 어느 정도 분해시킨 다음 아쿠스카프라는 레이저를 통해서 그 고형화된 이물질을 액상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캐뉼라를 삽입해서 흡입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쿠스카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물질 부위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제거 가능하고 또 주위의 어떤 정상적인 조직에는 손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그 레이저를 통해서 진피를 어느 정도 작업함으로써 피부 탄력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개는 말 그대로 절개를 통해서 이물질을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비절개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바늘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캐뉼라로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피부라든지 점막에 남아있는 아주 극소량의 부위를 절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비절개로 우리가 흡입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울퉁불퉁한 그런 이물질이 피부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흡입과 동시에 그 부위만 우리가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처음부터 피부에 있다든지 점막에 많은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흡입술을 하지 않고 바로 절개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마에 두꺼운 진피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또 미간, 콧등 이런 부위는 처음부터 바로 우리가 절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입술에 점막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도 입술 축소와 동시에 우리가 절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물질 제거술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동원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그 이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으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물질이 있는 부위가 이마라든지 관자놀이라든지 광대 부위에 존재하는 경우에 내시경을 넣어서 그 이물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주위 조직과 유착된 정도를 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이물질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고요. 또 내시경을 통하게 되면은 주위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혈관을 보존하면서 그 이물질 부위만 정확하게 또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마나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처진 눈썹이라든지 이마를 내시경을 통해서 이마 그 상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물질이 있게 되면은 이물질의 어떤 그 무게 때문에 얼굴 라인이 무너지고 또 울퉁불퉁한 그런 피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피부가 꺼지게 되고 또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처진 피부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안면거상술을 동시에 시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물질이 있는 분들이 이물질 제거하지 않고 안면거상술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물질에 의해서 나중에 이물 반응,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물질에 의해서 스마스층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유착되어 있다 보니까 안면거상술을 할 때 스마스를 당겨 올리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박리된 스마스층과 피부층을 위로 당겨주는 안면거상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지속력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물질 제거술의 핵심은 엉켜있는 조직과 이물질을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 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물질 제거 수술도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죠. 출혈이 생긴다든지 감염이 생기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흉터가 생기게 되고 감각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작용을 걱정하시기 전에 실력 있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경험 많고 숙련도 높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